오락가락의 분통, 호텔 경제학 현실화인데요. 11월 초에 국가 행사를 이유로 우리 국민의 결혼식 예약을 취소해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신라호텔이 돌연 다시 예식을 할 수 있다라고 예비 부부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로 확인된 건데 중국 대사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신라호텔 측이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호텔의 전체 대관 예약 문의를 받은 겁니다. 이 국가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라호텔 측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미 예약되어 있었던 객실들을 전부 취소 처리하였고요. 심지어 11월 1일, 2일 이렇게 예식이 8쌍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식을 옮기는 그런 예비 부부들에게 옮기는 날짜의 예식 비용을 전액 신라호텔 측이 부담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져서 이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일단락되나 했더니 중국 측에서 신라호텔에 돌연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신라호텔 측이 다시 이 예약을 이미 변경한 예비 부부들에게 원래 날짜에 예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경된 대로 신라호텔 측이 모두 비용을 부담한 채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날짜대로 예식을 진행하시면은 예정대로 비용 내시면 되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날짜 바뀌게 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통보했던 대로 날짜 바꿔서 하시게 되면 비용 전액 지원하겠다. 변호사님,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사례는 1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결혼하려던 부부였잖아요.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오늘 9월 30일이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할래?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요즘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도요. 식당, 장소 예약하고요. 친구들한테 날짜 통보하고 이날 일정 조율하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날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식입니다. 11월 1일, 2일 양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이 예약들이 모두 결국 취소가 되고 날짜가 변경된 건데 변경된 지 2주도 안 됐는데 또다시 날짜를 변경하라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예약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에 부수적으로 드레스 예약도 문제가 그렇죠. 되고요. 이제 메이크업 예약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을 초대했을 텐데 그 교통편이라던가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래 날짜대로 돌려줄게요, 돌아오세요 한다고 해결될 문제만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날짜 옮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호텔 예약하고 뭐 비행기편 바꾸고 막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또 지금 다시 원래대로 할래? 왜냐? 중국 측에서 갑자기 또 취소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도대체 왜 중국 측이 이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외압은 없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묻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이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어찌 보자면 피해자들은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지만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은 건 신라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라호텔은 결국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이 예식이라던가 이 호텔 예약을 준수함으로써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가장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예. 고객들과의 그 약속을 신라호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호텔 신라 측의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대사관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이 호텔 경제학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동네 경제가 아주 막 다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침체되어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전화로 오기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10만 원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이 호텔 주인이 동네 식품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가게 주인이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 통닭가게 주인도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가게 주인도 빵을 잔뜩 샀어요. 빵가게 주인이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래서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예약금 10만 원이 오가다 환불되면 호텔 주인은 피해를 입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국민의 텅 빈 지갑뿐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예약하고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호텔 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되었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활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돌고 있는 것이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의 민낯입니다. 구재랑 변호사님, 이때 저도 기억납니다. 대선 때 한창 화제가 됐던 호텔 경제학. 호텔 10만 원 예약해서 뭐 10만 원 갚고 치킨 사고 외상 10만 원 갚고 뭐 쭉쭉 해서 다시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았던 거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이 중국 대사관이 취소한 게 꼭 이 꼴이라 가지고 다시 호텔 경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 딱 맞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돌았을 때 찬반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놀라웠거든요. 이건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 경제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선거 국면에서 양쪽에서 진영 논리가 가동돼가지고 뭐 맞네 틀리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틀렸다는 거는 자명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활기는 돌았어야 되는데 신라호텔 지금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호텔 안에서도 활기가 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혼선을 빚은 결혼하려고 했던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 흘렸어요. 그 피해가 막심한데 활기가 아니라 아마 살기가 돌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도 뭐 그래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쉴드 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면 뉴스에도 노쇼 굉장히 많을 때는 그렇죠. 전 국민이 분노하지 않나요? 그 자영업자분 피눈물 흘리고 그 손해 어떡하냐 이렇게 할 땐 다 같이 공감하다가 왜 이럴 때는 다른 얘기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은 그냥 민간 사기업이에요. 왜 그 정부의 행사 때문에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취소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거기에 대해서 몇 억씩 되는 거를 또 자부담을 해주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중국은 계약서 한 장도 없이 요구했다 취소했다 딱 발 빼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과정 전체가 외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를 경제학이다라면서 뭐가 맞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